오늘은 ADHD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됐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이틀 된 거죠. ADHD 탓에 차가운 시선, 인생 황금기에 취업도 결혼도 포기했어요. 의학 전문 기자라고 하지만 잘 모르죠. 특히 양방 출신들은요.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성인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았다. 진단 후 매주 1회 병원에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윤 씨는 평소 사소한 일에 짜증을 많이 내고 폭력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ADHD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지금은 내 젊은 날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는 ADHD라는 놈을 없애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ADHD에 관한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하죠. 세 가지 문제점이 충동성, 인내심 부족, 난폭한 운전 습관, 계획이 없는 충동적 행동, 과다 행동, 말을 빠르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중이 어려움, 산만함,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잦음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이거는 간에 관련된 질환이죠. 보기만 해도. 점점 성인 ADHD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쇠고기 좋아하고 또 우유, 치즈, 버터 같은 GMO에다가 건강에 지극하게 해로운 것들을 먹게 되면서 건강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희망이죠. 망상입니다. 망상. 최근에 작년부터 또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도 ADHD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아무래도 ADHD가 있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들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말을 안 듣거나 아무래도 말썽을 풀리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한때는 선생이 판단을 해서 투약을 강제로 지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법 개정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결이 되어 적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한 거죠. 그 약을 먹게 되면은 학생은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로봇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될 것이고 현대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인재를 길러내고 또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예를 키우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틀 안에 가둬놓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조금 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침수를 즉 정통 삼침을 가르칠 때에는 제가 선호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의사보다는 양의사들이 훨씬 더 가르치기가 쉽고 또 빨리 배우고 또 제대로 사용을 하고 또 양의사들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쉽게 빠르게 배우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한의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배우고 그걸 쓰는 한의사들이나. 오래전에 식당 주인에게 정통삼침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고등학교만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출장을 간 곳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더 간곡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정통삼침을 가르쳤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생이죠. 다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하게 되면은 한 곳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증상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소화가 불량하고 대변이 뭐 설사가 나오거나 변비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계속 그 정상적인 대변을 못 보고 그랬기 때문에 침을 맞게 되었죠. 정통삼을 침을 치료하고 나서 좋았는데,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저한테서 배운 정통삼 침으로 치료를 했고 대변도 좋아지고 소화도 좋아지고 했는데 아들이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한테 아빠 저 침을 다시 더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침을 맞고 난 이후로부터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옛날 같았으면은 강의 시간에 들어갔었으면은 뭐 한 2, 3분만 앉아 있으면 벌써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매우 행복하다고, 그래서 자청해서 침을 놔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죠. 뭐 개 중에는 침 맞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드물죠. 젊은 친구가 침을 맞겠다고 자청해서 아버지한테 놔달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ADHD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해가지고 주의 결함 다동 장애, 주의를 집중을 못하고 뭐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게 뭐 여기 하나 있네요. 백과사전을 보겠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하고 한시도 감하지 있지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학령기 아동에서 흔히 보이는 질병 중 하나로 대개 7세 이전에 발병한다. 아이가 주로 활동하는 가정, 학교, 학원과 같은 장소 중 적어도 2군데 이상에서 이런 증상을 보인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상적인 학습, 대인관계, 학교 생활에 큰 지장을 주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 웃기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여기 정신질환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5장 6부의 두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두뇌는 5장 6부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치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웃기는 거죠. 치료 방법이 없죠. 양방에 무슨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애들 장난이죠. 뭐 거짓말이죠. 거짓말. 뭐 유형은 뭐 구태여 나눠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뭐 그거는 뭐 큰 게 아니죠. 자, 이유를 볼까요? ADHD 아동은 보통 아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뇌를 조사한 결과 주의 집중과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음이 드러났다.
세포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은 증상이죠. 증상. 그러니까 간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늘었다 줄었다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건 현상입니다. 현상. 절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데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 없죠. 뭐 진단이야 뭐 굉장히 이건 뭐 실제 진단을 내릴 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평가하는 방법은 면담, 의학적 평가, 행동평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 도저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학적인 접근 방법 자체가 망상, 허상, 환상입니다. 뭐 증상은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치료 방법이 있나? 약물요법이 있죠. 나중에 이 어떤 약물을 쓰는 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간을 아주 박살내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약들에 관한 부작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잠깐 나오네요. 식욕부진, 수면장애가 가장 흔하고, 두통, 어지럼증, 복통, 메스꺼움 뭐 다 간에 관련된 거죠. 2, 3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약을 끊으면 된다. 참 웃깁니다. 뭐 심리요법은 이것도 하나의 환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뇌, 감정, 지능 그런 것이 오장육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걸 치료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개 꼬리를 잡고 흔들면서 개 몸이 움직이기를 기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참 한심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가서 포럼을 누르겠습니다. 포럼을 누르게 되면은 글자가 작게 나오네요. 크게 해서요. 테스트모니얼즈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대한민국 교포입니다. 15살 난 여자 학생이고 음식에 알러지가 있고 스콜리오시스는 척추측만증이죠. 그 다음에 여드름이 있고, 그 다음에 생리기관에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카시크네스라고 하면은, 참얼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2살 또는 3살 때부터 척추측만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뭡니까? 백신을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밖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유전도 아니고 부모는 다 이 척추측만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이 손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골격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격계는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받쳐줘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15년 11월 2일 7시 3분에 제가 첫 번째 글을 올렸죠. 사실은
이 소녀가 10월 31일 날 첫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틀째, 3일째 되는 날부터 이 글을 올린 거죠. 사실은 제가 보통 어떤 환자든지 간에 이것은 뭐 좀 흥미가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바로 첫날부터 올립니다. 뭔가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수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11월 2일 치료를 11월 1일에 두 번째 치료를 하고 11월 2일에 올라갔고, 여기도 보게 되면 11월 2일 같이 했죠.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제가 어떤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틀 치료받고 3일째 치료를 받은 거죠. 매일같이 새로 3일 동안 와서.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영어로 그 치료받은 경험담을 설명을 합니다. I've had bad scoliosis since I was about 2 or 3, and after 3 treatments, I can see my back becoming more and more straighter, and it's helping a lot. And I feel like I can focus. 벌써 두 번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삼심 치료죠, 당연히. 이틀 만에 바로 이제 그 척추가 교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생리통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can focus라는 얘기는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벌써 여드름 색깔이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쪽을 치료했다는 것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했죠. 그래서 쭉 맨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115일간) 거의 4달에 걸쳐서 28번을 치료를 받았는데, 전후를 치료받을 때마다 이제 이것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죠. 이 옆구리 쪽에 접힌 곳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잠을 어떻게 자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얼마나 먹었느냐, 하루에 몇 번을 먹었느냐, 어떤 운동을 했느냐,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느냐, 막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이 척추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체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간이 건강해지고 또 나빠지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만곡증은 간을 치료해야 됩니다. 신장 방광도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간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게 되면 낫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DHD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아까 그 소녀 2000년 3월생입니다. 그 학교 공부 시간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지금 2번 만에. 자, 다른 거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MTHFR. 네.
이 경우는 이제 40살 된 여성 환자의 경우인데, 이게 다 없어졌네. 이 엄마의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들이 2001년 8월생입니다. 그러니까 15만,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5이죠. 이걸 뒤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학생을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오죠. MTHFR하고 ADHD, 그 다음에 anxiety는 이제 불안 초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그 다음 내 수면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통증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때 당시에 15살짜리고, 그 다음에 두통도 있고, 그 다음에 손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다 없어졌네요. 그래서 MTHFR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다음에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MTHFR이죠. 여기 나옵니다. 여러 난치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MTHFR 유전변이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엄마가 MTHFR의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MTH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간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과 관련된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ADH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엄마입니다. 참. 어쨌든 간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치료를 3일째 받고 나흘째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So, I want to say this is day 4. 지금 3번 치료받고, 4번째 치료받고, 치료받는 도중에 3번째 치료받은 이후에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벌써 4번째, 매일같이 4번째 치료를 받는 과정입니다. So it's day 4 and once again I have zero pain. My vision is sharp. This is amazing. 여기에 보게 되면 ADHD, 그 다음에 불안, 초조, 수면, 그 다음에 머리에, 그 다음에 관절, 손, 그 다음에 요통까지 있고요. 지금 very successful in math class and English clas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 시간과 영어 시간에도 이제는 아주 자신 있게 잘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DHD 자체가 2, 3일 만에 사실은 다 치료가 다 끝난 겁니다. 숙제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엄마입니다. 40살이죠.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한 10대까지 증상이 있습니다. 중에 보게 되면은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담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기도 Auditory Processing Disorder라는 건 뭐냐면요,
한때서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또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게 바로 auditory processing disorder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질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도 결국 간입니다. 간. 플랜타 파시아이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족저근막염이고, 뭐 족저근막염 그 말 자체도 설명이 되었듯이 근막이니까 바로 근육이고 당연히 이건 간의 영향이죠. 뭐 글루코마 이제 백내장이죠. 그다음에 왼쪽 눈에 이제 통증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간과 관련된 질환이죠. 턱까지도 그렇죠. 어쨌든 간에 ADHD는 뭐 아주 쉽게 치료가 돼야 될 질병입니다. 정통 사암침을 써서 대장정격을 쓰고, 그다음에 해계 연곡 행간사를 하면은 뭐 충분히 치료가 되고,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환자에게 다른 증상이 있다면 그것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료 방법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이 방법대로 치료를 해도 원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